네,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가수 김건모 씨 한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 변호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대리해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이 뉴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의혹입니다. 네네. 고소장이 제시됐다 하더라도 사실 관계는 아직 다 모르는 상황인 거고. 지금 그렇죠. 네. 팩트는 강용석 변호사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제보 같은 걸 해왔나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강용석 변호사가 확인을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확실한 뭐 사실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대리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한 거고 김건모 씨 측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네네. 것까지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글쎄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의혹 제기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건 수사를 해봐야 아니 뭔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 측에 따르면 2016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요. 그러려면 어떤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흘렀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수사 단계에서? 아마 고소장이 지금 검찰에 접수가 됐고 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경찰로 수사 지휘를 합니다. 관할 경찰로 수사 지휘하고 네. 경찰에서도 이제 관련된 관할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경험이 있는 쪽으로 하고 일단 먼저는 그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 분의 네네. 전체적인 걸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이제 대리인이 먼저 와서 네. 전체적인 고소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네. 피해자를 주장하는 분의 얘기를 진술을 듣고 그 정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수사를 하는 건데 그런 순서로.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뭐 거짓말 탐지기도 하겠고요. 네. 당시에 그때 그 공간 그러니까 뭐 어떤 장소가 지목된 장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가장 좋은 거는 CCTV 관련된 부분인데 CCTV가 그렇겠네요. 벌써 뭐 3년 전이니까 네. 이거는 뭐 사실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이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거 덮여 쓰여지기 때문에 이건 네네.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CCTV 부분은 어려울 것 같으면 어쨌든 CCTV 혹시라도 모르니까 CCTV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일종의 뭐 그걸 매출일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러면 김건모 씨가 진짜 거기에 왔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가능성 떨어지면 어쨌든 네. 기본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의 진술 듣고 그리고 당사자의 진술과 비교해 보는 거 그런 과정에서 각각에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는 그날 김건모 씨가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었는지 만약에 나 저 머리 다른 곳에 있었다고 신용카드나 이런 데 찍힌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당시 뭐 그 피해를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여성의 어떤 주변인들 어떤 진술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굉장히 좀 시간이 네. 좀 됐고 시간이 돼서요. 기억이 네. 좀 약간 오염이 많이 됐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확실한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카드 내역이라든가 네. 아니면 당시에 예를 들면 김건모 씨가 그때 그 날에 외국 공연을 했다. 네. 이러면 완전히 그건 사건 성립이 안 되는 그렇죠. 부분인 거고 네네. 확실하게 김건모 씨가 그때 이제 어느 뭐 지방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사건 성립 자체가 안 그렇죠. 되는 거고 네네. 거꾸로 이제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역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강 변호사가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증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것도 3년 지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매출 전표라든가 네네. 혹시라도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가 근데 그 자체가 또 성폭행의 어떤 증거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정황은 되죠. 예를 들어 정황에 같이 사진을 찍어든가 뭐 녹음이 혹시라도 예를 들면 통화하는 과정에서 네네. 말이 섞여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런 않습니까? 경우 그리고 뭐 있을 이런 수 부분도 있죠.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강용석 변호사가 얘기한 건지 아니면은 일종의 전략 차원에서 한번 먼저 떠보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강용석 변호사는 물론 뭐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네. 뭘 공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피해자 쪽에서 이걸 먼저 공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 조사,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네. 공개를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데 2016년에 있었던 일을 왜 지금 시점에서 폭로를 하는 걸까? 또 이제 김건모 씨 같은 경우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피해를 주장하는 분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결혼도 하고 아주 행복한 모습이 매체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피해 기억이 더 가중돼 갖고 그럴 수도 있을 것 리콜됐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폭로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그분이 실제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자극 요소,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오히려 것은.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됐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있는지 네, 모릅니다. 네. 예. 이 사건은 아직 전혀 확인되지 예, 예. 않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유흥업소 직원이었다고 알려졌는데 이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할 때 어떤 이런 일종의 직업적인 특수성도 고려를 합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박유천 씨 사건을 네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때도 이제 어떤 유흥업소 거기서 근무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전에 사실은 그 전에는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어떤 직업적 특성에 대한 것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좀 이건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는 직업적 특성하고 관련이 없다. 성범죄는. 네네. 그래서 이제 원칙은 분명히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되는데 네. 실제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그리고 남성인지라 그렇죠. 분명한 것은 네네네. 여러 가지 면에 이게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 부정적인 부분을 작용할 가능성은 높죠. 어느 정도 예, 예. 현실적으로는 예, 그렇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 보죠.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야구 교실에 난데없이 한 남성이 들어가서 흉기를 휘둘렀어요. 예.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지켜만 보고 있었고 경호원 출신 야구 코치가 가해자를 제압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비판이 있나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6일 날 지난 금요일 날 9시 넘어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언론은 주장은 경찰이 지켜만 봤다라고 하는 거고 경찰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조금 도착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분이 경호원 출신 분이 돌려차기를 해갖고 제압을 했다. 이미 그러니까 제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차는 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근데 분명히 그 화면상으로는 경찰이 한두 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5단계의 대응을 하는데 네. 확실히 어떤 세팅이 된 상태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팅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운데 매뉴얼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2명이 경찰이 있고 거기에 5단계 있으면 뭐 권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건 2명이 세팅이 됐을 때의 문제인데 네. 출동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중간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매뉴얼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경찰도 할 말이 있는 거고 이분도 역시 할 말이 있는 거고. 근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경찰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 아니면 좀 발을 빼는 모습들이 되는데 요것까지도 사실 해서 디테일한 매뉴얼이 그리고 매뉴얼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훈련 연습을 통해서 혼자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빨리 개입해 갖고 빨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5단계라는 게 어떤 거죠? 간단히. 그러니까 이제 칼 같은 흉기가 동원됐을 경우는 권총을 사용한다. 네. 만약에 뭐 둔기 같은 거 사용됐을 때는 3단봉을 사용한다. 경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네네네. 거기에 맞는 상식으로 대응하는데 그게 매뉴얼이 5단계로 네. 올해 1월부터 구분을 해놨습니다. 네. 작년에 상당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왜 맞아요. 대응을 못하느냐, 네네네. 권총도 못 쏘느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대응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 어떤 어중한 부분에서의 매뉴얼은 좀 부족하죠. 그거는 훈련, 교육 네. 훈련, 실전적인 부분. 이게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찰의 해명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시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매뉴얼 상으로 본다면 경찰의 해명도 그렇죠. 어느 정도 설득력은 그러면 있다. 근데 그게 최선이었느냐? 네. 그거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었느냐. 조금 그렇지만은 뭐 그래서 최선과 최소와 그 네. 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